이제 교재 20페이지부터 가보죠. 그 앞에 도표는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요. 도표 여기 표 나온 것은 지금 막 암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표를 보고 내가 세법을 한번 오늘 애워보겠다, 암기해보겠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처음부터는 암기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제1장 총칙으로 가보죠. 20페이지에서 시험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오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 몇 개나 나오면 좋겠어요? 3개? 1개?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32의 시험은 여기서 몇 개 나왔냐? 그러면 2문제하고 2줄 나왔어요. 2문제하고 2줄. 한 문제는 학개론, 한 문제는 세법. 자, 지금부터 이제 조세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건데 조세 단어를 설명하는데 제가 5분 동안 설명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강의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첫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을 잘 지키고 있고 어떤 분이 안 지키고 있는가를 볼 거예요. 요 조세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제1번 조세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조세라는 정의가 딱 나오면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세금하고 조는 조달이라는 뜻이에요. 세금 조달. 그러면 이 조세 그러면 뒤에서부터 그냥 읽으면 돼요. 자,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세금을 조달한다. 끝. 됐죠? 입에서 말했으니까 쓸 필요 없어요. 조세 정의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밑줄 긋고 써놓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는 조세 그러면 세금 걷는 거 이러면 돼요. 세금 걷는 거. 우리 주관식 시험도 아니고 객관식 시험인데 조세라는 뜻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것을 조세라고 그래요. 그럼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는 끝. 자, 끝났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워. 필요 없는 건 지워요. 조세 정의 다 해결하셨어요. 조세 그러면 조세라는 거 뭐 하는 걸 조세라 했는가? 세금을 조달하는 거. 봐요. 입에서 말 나오니까 됐잖아, 이제. 세금 조달하는 거. 그러면 세금을 조달할 때 이번에 이제 특징으로 내려보세요. 특징.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조세를 부과하는 그러면 세금을 조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이제 주체라는 단어를 설명할게요. 주체는 주가 되는 단체. 주가 되는 단체. 그러면 세금은 누가 걷어가는가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세금을 걷는 당사자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약칭으로 이제 용어를 써볼게요. 자,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걷는 세금을 국세. 입에서 말 나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자, 국세 끝.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조달하며 이제 이런 세금을 지방세. 그럼 끝. 됐잖아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세금들 중에 어떤 게 국세고 어떤 게 지방세예요. 요걸 해년마다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한 문제를 출제해요. 아주 간단해요. 국세 지방세를 어떤 분은 국세 13개를 암기하고 지방세 11개를 머리글자 따서 암기하고 막 죽어라고 애워요. 근데 암기하고도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암기가 될 일 아니에요. 지방세는 딱 그 물건이 요런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지역에서만 세금을 걷어야 돼요. 자, 해결했어요 이제. 자, 그대로 봐요. 지금 우리 학원 건물. 이 학원 건물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죠. 동작구 노량진에 이 건물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하면 이 건물은 오늘은 노량진에 있다가 내일은 강남으로 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저 부산으로 갔다가 이 건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가요? 못 움직이는가요? 못 움직이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 없죠. 전국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장소에 딱 서 있으니까 이 물건을 취득하면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인가? 그 지역에서 가져가더라는 이야기인가? 그 지역에서. 그러면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그 정해진 물건을 취득하니까 반드시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금 종류를 공부를 안 해도 어떻게 풀으면 되는가만 알아버리면 종류를 암기 안 해도 다 풀려야 돼요.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요. 이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고 이름을 쓸 때는 건물이 막 여기저기 움직이는가요? 그 장소에 딱 고정이 돼 있는가요?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등록을 할 때도 요거는 국세로 간다, 지방세로 간다. 지방세. 해결했네요. 자, 그럼 등록면허세까지 해결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온 것은 등록면허세.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어디를 세금 내는 장소로 할까요?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그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다 등기해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다 등기해라. 그 물건 소재. 안 움직이니까. 물건이 안 움직이니까 물건이 있는 장소에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가 부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그 부산에 대한 등기는 그 건물 등기는 부산에 가서 한다? 서울에서 한다? 부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시험 문제예요. 별거 다 아니었네요. 그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라는 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재산세란 정의를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는 어떤 물건을 내 손에 들고 있을 때 그러면 그 물건이 건물과 토지와 주택과 선박과 항공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간단하게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건물은 계속 이 건물이 장소가 옮기는가요? 건물이 고정이 돼 있는가요? 고정이 돼 있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전국 단위로 국가에서 물리라느냐 그 지역에서 물리라느냐인가? 그 지역에서. 그럼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쓰고 지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국세다 지방세다 말이 나와버렸네. 말이 나오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설명을 잠깐 들으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토지와 전국의 주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토지와 전국의 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전국 단위로 묶었으니까 지역에서 세금을 받는가요? 국가에서 받아야 된가? 그래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해결했죠. 이번 부동산 학계로 시험에서 재산세는 지방세다.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다. 틀렸네요. 그게 오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그게 시험이라고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부동산 학개론 시험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에요. 해도 너무한 시험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런 걸 틀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2차 공부 안 하신 분들이 틀리시더란 이야기예요. 세법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1차만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은 저것도 못 풀시더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분석하는 게 학개론에서 4년 연속 시험에 나왔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게 나와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요. 용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양도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양도한다는 이야기는 딱 정해진 지역에 있는 물건만 양도하는가요?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걸 팔아먹을 수 있는가? 전국에 있는 모든 것.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팔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것을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전국 단위로 계산하니까 이건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자, 됐네요. 해결 끝났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걸 무작정 국세 종류 암기하고 지방세 종류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안 배웠던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내는 상속세는 그 지역의 재산만 가지고 계산하는가, 전국 단위로 계산하는가? 그러면 상속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파요. 다 풀려버리잖아요. 내가 증여를 받을 때는 딱 정해진 지역에 있는 물건만 증여를 받는가요?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걸 줘도 다 받을 수 있는가? 어디 것도 다 받을 수 있죠. 전국 어떤 걸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증여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봐요. 국세, 지방세 종류를 암기 안 해도 다 풀어버리네.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국세로 가고 왜 지방세로 가는지만 개념만 잡으시면 그냥 이거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딱 해놓으시면 아,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그럼 다 한번 이제 연습. 자, 이제 연습. 이제 표를 이걸 이제 쓰려고 이제 달라드니까 못 쓰게 하려고 왼쪽에다가 표를 만들어 드렸어. 자, 그렇죠. 봐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려고 하지 말고 말부터 하고 이걸 한번 보고 연습하고. 자, 그럼 이 칠판만 보고 연습해 보세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한 문제가 무조건 해년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재를 보니까 양가라 1번 한번 봐보세요. 밑줄 긋고 싶은 게 있는가 봐요.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국세고 지방이 가져가면 지방세라고 해요. 이렇게만 나왔지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그 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표를.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조세는 금전급부입니다. 자, 조세는 금전급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지금 국세 종류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거 본다고 해서 이거 뭐 이걸 다 그려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좀 쓰면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지금 본 게 소득세라는 게 있었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국세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방세로 이제 갈 건데 이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양가라 2번 봐보세요. 이 세금을 국가가 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가 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방이 세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을 낼 때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내가 세금을 낼 때 은행에 세금을 내려면 은행에 가서 내야 되는데 은행에 뭘 가지고 가서 내야 되던가요? 고지서 말고 또 한 글자로. 돈. 근데 요즘은 돈보다 카드를 많이 가져가서 내시잖아요. 카드나 통장에다 기계 단말기에 넣고 하시잖아요. 근데 돈 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돈이 없으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정부가 돈 생기면 내세요 그런가요? 돈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놓으세요 그런가요? 물건이라도 내놓으세요.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네요. 자, 물건으로 내는 것을 물납. 물건으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가 처음부터 물건을 막 받으려고 하겠는가요? 어떻게든지 물건 안 받고 돈 받으려고 하겠는가? 돈 받으려고 하죠. 그럼 물건으로 내는 것은 물건으로 내는 세금은 법으로 딱 정해놓겠는가? 안 정해놓겠는가? 정해놓죠. 그래서 물납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요. 법 규정. 그럼 어떤 세금만 물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기만 하세요. 먼저. 취득세 안 돼요. 등록면허세 너도 안 돼요. 재산세 그래 너는 내 너는 봐줄게. 종합부동산세 너는 안 돼요. 양도소득세 너도 안 돼. 이번 시험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X. 안 된다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됩니다. 요런 걸 시험이라고 된 거예요. 그게 세법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산세 물납은 할 수 있는데 요 재산세 물납한 그 물납을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건물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건물을 제가 이걸로 내가 내고 싶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돈 되는가 확인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죠. 확인해보고 받을 건지 말 건지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이 재산을 받겠다. 그러면 이걸 받겠다 그러면 이 건물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가격을 평가해서 가져가겠네. 그냥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가져가겠는가? 평가해서. 그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법으로 정했겠죠. 그 기준되는 날짜를 이번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여기서 한 줄을 출제해가지고 한 문제 한 줄이 이렇게 출제됐어요. 여기에서만. 그럼 또 33회 시험에서는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물납하고 관계된 것은 무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이제는 여기가 시험에 답으로 출제됐으니까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지문을 답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납은 누구만 된다 그랬는가? 재산세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재로 가세요. 자, 첫 번째 줄 가보네요. 밑줄 긋지 말고 보세요. 조세는 금전, 돈으로 납부하되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돈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자, 두 번째 줄이요.
지방세법의 재산세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지방세법의 재산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물납제도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자, 지방세의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줄 있어요. 바로 밑에. 물납제도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다른 세금 체크하면 안 돼요. 거기에 상속세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상속세는 절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책에 있어도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물납이 되는 건 누구만 물납이 된다. 재산세만 되는 거예요. 재산세 딱 하나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만 물납이 되고 나머지 세금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물납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끝.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다시 이제 마무리. 자, 복습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 빨리 가요. 취득세,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다. 그럼 끝.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32회 시험에서 두 문제를 맞추셨네요. 봐요. 15분 만에 두 개 맞췄잖아요. 이런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할만하네. 어렵지 않네. 이거 세법 누가 어렵다겠어? 뭐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제요. 자, 그럼 이제 21페이지로 가보시면 누가 어렵다겠어요? 그 소리가 나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예. 근데 21페이지는 시험에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21페이지는 가볍게만 보세요. 어떤 걸 보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1번 의의는 밑줄 긋지도 마세요. 자, 1번 의의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말 한번 해보세요. 국세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는 게 국세다. 국가가. 끝. 그러니까 밑줄 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지금까지 딱 두 줄 밑줄 그어놨네요. 그럼 두 줄만 보니까 5분 안에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어요. 안 봐도 되는 것들이고. 자, 그럼 국세 세금 종류는 국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무슨 세와 무슨 세 두 가지는 지금 국세라겠는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두 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학개론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이걸 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렇게 내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게 제일 밑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라고 돼 있죠. 농어촌 특별세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로 다른 색으로 네모를 이렇게 치세요. 다른 색깔로.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하는 게 나중에 눈에 튀기 좋을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칸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주의하고 이렇게 쓰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 앞에다가 주의하고 써보세요. 왜 주의하라겠는가?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네요. 자, 농어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농어촌은 국가 느낌이 나는가요? 지방 느낌이 나는가? 지방 느낌이 나죠. 그러면 농어촌이라고 말이 딱 나오니까 이건 지방이니까 지방세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세금을 농어촌 특별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어촌에 특별히 쓰는 것은 지방이 특별히 쓰더란 이야기인가? 국가에서 받아서 특별히 쓴다는 이야기인가? 국가에서 받아서.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다. 특히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세금들은 다 몰라도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혹시라도 문제에서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22페이지로 가네요. 22페이지도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여기도. 자, 그러면 22페이지에서는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이제 지방세를 구분하는데 방금 이제 우리 배울 때 지금 앞에서 바로 배울 때 지방세는 무엇 세 가지를 지방세라고 배웠는지 생각해보세요. 무엇 세 가지였는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죠. 나머지 9개가 있는데 9개는 거들떠도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요. 또 여기다 이것만 한다고 해서 막 그리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좀 있으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고
또 재산세라는 세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이제 지방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지역 구분 한번 해볼게요. 지방세는 그 지역별로 세금이 가져가는데 서울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각 도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얼마만큼 중개사 공부를 하실 때 준비가 되셨는가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총 몇 개의 특별시로 구성이 돼 있다? 몇 개다? 한 개. 어디? 서울특별시 하나. 서울특별시 하나예요. 자, 하나 찾았어요, 이제.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안에는 몇 개의 구로 구성이 돼 있다? 20? 어떤 분 5개를 하네요. 어떤 분 24개를 하고. 서울이 24개인지 25개인지 어떤 구청장님은 지금 억울하시겠네요. 자기 구청을 하나를 빼서. 24개를 하신 분은 어느 구청을 하나 뺀 거예요. 25개 구로 돼 있어요. 25개. 서울은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25개를 나중에 중개사 일을 서울에서 하실 때는 전부 머릿속에 끼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역에 무슨 구가 있고 어느 구에 뭐가 있고 이걸 전부 다 확인해서 딱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걸 공법에서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총 몇 개의 광역시로 구성이 돼 있다. 광역시가 몇 개요? 우리 광역시장님께서 이제 눈물 흘리고 계시겠네요. 자, 첫 번째 인천광역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인천광역 밑으로 내려가요. 대전광역시. 자, 경부선 타고 내려가요. 쭉 가다 보면 대구광역시. 좀 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님 지금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 거기서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부산광역시. 거기서 부산에서 턴해서 남해안 타고 쭉 서해안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광주광역시. 총 6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6개 광역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도는 제주도를 빼셔야 돼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의 개념이 안 들어가요. 여기 세금 구분할 때 제주도는 절대 구분하시면 안 돼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따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하고 관련된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육지에서 대한민국의 육지에서는 총 몇 개의 도로 구성이 돼 있다? 서수남 하청일 어르신들께서 노래를 부르셨네요. 몇 도 유람하세? 8도 유람하세. 그래서 8도. 자, 강원도부터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총 8개입니다. 중개사를 하시려면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저도 제 자녀하고 제가 시골을 제가 전라도 해남이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해남까지 갈 때 도가 여러 군데 도로를 가잖아요. 첫 번째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경기도에서 타고 서해안 타고 내려가면 충청북도가 나와요. 충청남도 쪽으로는 안 가고 충청북도 쪽으로 갔다가 전라북도로 가고 전라남도로 갔다가 제가 4개 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오는데 하면서 여기가 어느 도다 어느 지역이다 그랬더니 전혀 몰라요. 야, 전국을 진짜 대한민국을 저렇게 모르나 그랬어요. 근데 왜 모른가 했더니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지리를 배웠는데 국토 지리를 배웠는데 애들은 배운 적이 없다더라고요. 뭐 가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 지도에 대해서 배운 적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안 배웠어요. 수능이 안 나오는데 왜 배워요? 그런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개사는 좀 힘들겠구나. 네? 아들이지만 진짜 몰라가지고 제가 가면서 계속 설명하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 지역은 뭐가 유명하고 이 지역은 뭐가 나오고 이 지역에 땅이 어떤 시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면 뭐가 좋고 이게 바로 임장활동이에요. 옆에 의뢰인들 모시고 가면서 그 말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가면 그 지역 저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저기는 땅이네요. 저기는 산이네요. 이러면 바로 차 돌리세요. 그래요. 예? 저기는요 어느 지역이고 저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뭐가 예정된 지역이니까 저기에 투자하시면 얼마만큼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입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건
중개사법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겠죠. 세법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세법은 이제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서울특별시하고 몇 개 구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랬는가?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서울특별시만 예산이 필요하겠는가요? 구청 예산도 필요하겠는가? 구청 예산도. 그러면 지방세를 특별시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일부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구청의 예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세금은 특별시 예산이고 어떤 세금은 구청 예산이고 요거는 법으로 일단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한다.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정해놓고 바꾸질 않아요. 딱 법으로 정했으니까 이제 서울에서 제가 건물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거나 땅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특별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구청 예산은 아닙니다 하고 법으로 딱 정해요. 근데 등기를 할 때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은 각 구청 예산이고 특별시 예산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는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땅에 대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 구청 예산이고 특별시 예산은 아닙니다. 자, 그럼 해석이요. 내가 이 건물을 지금 동작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더라도 동작구청 예산이 되는가요? 서울특별시 예산이 되는가? 서울특별시 예산이 되는. 취득세는 특별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너무 비싸요, 너무 과해요, 깎아주세요 하고 동작구청 앞에서 팻말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시청 앞으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이 권한이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가 권한권자가 어디가 이 돈을 가져가는 당사자인지를 알아야 거기 가서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너무나 많이 나오면 너무 과해요 하고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된가? 구청. 각 구청에 항의를 하셔야 돼요. 구청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세, 등록면허세는 구세, 재산세는 구세. 근데 인천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천광역시장이 나는 서울특별시장하고 같이 갈게 그래요. 특별시하고 같이 갈게 그래요. 그러면 인천도 광역시하고 광역시 속에는 또 뭐가 있겠는가? 각 구청 있죠. 구청 인천도. 그러면 세금 분석은 그래 서울하고 우리는 똑같이 할게 그래요. 그러면 광역시와 특별시는 언제나 세금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와 특별시는 그래서 광역 이런 말이 딱 나오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하나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취득세는 광역시 예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구청 예산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경기도로 가보죠. 경기도는 경기도. 그럼 우리나라 도는 총 8개 도로 돼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경기도에서 제가 중개사 일을 시작할란다. 그럼 경기도에는 총 몇 개의 시가 몇 개의 군으로 구성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답답하네요. 자, 그럼 중개사 업무를 지금은 우리가 안 하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픈을 해가지고 합격을 해. 내년 10월 29일 날 시험 보고 합격해서 내년 12월 달쯤에 합격을 해서 문을 오픈했는데 어떤 분야 가지고 경기도에서 제가 어느 시에 어느 군에 제가 땅을 하나 알고 싶은데요. 그럼 거기가 지도에가 어느 쪽에 있는지 이게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동쪽인지도 몰라가지고 어리버리하면은 손님이 우리 사무실에 맡기지를 않아요. 그런 지도를 완전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지도를 벽에다가 크게 세팅해 놓고 다 익히셔야 돼요. 눈으로 다 익히셔야 돼요. 예.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지금 공부하실 때 시간 있을 때 그 지도 같은 거 보는 연습하세요. 그런 거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는 몇 개 안 돼요. 구는 몇 개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시로 돼 있어요. 그럼 경기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시가 어느 제일 북쪽에 있는 시가 무슨 시인가요? 의정부시, 동두천시 그쪽이죠. 그럼 제일 밑에 있는 거. 밑쪽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도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평택 밑에 보면 안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니 중개사 진짜 어렵겠네 그러죠. 엄청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법인가요? 세법 아닌가요? 세법 아니잖아요. 세법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공법이나 중개사에서 할 일이지 세법은 그런 거 할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법 시간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일하실 때 돈 벌 때 그때 관여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어떤 것은 도세, 어떤 건 시군세로 또 법으로 정해놨어요. 취득세는 도세로, 등록면허세는 도세로, 재산세는 시군세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으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정해놨네요.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요 돈은 전체 예산으로 쓰는 거, 여기는 지역 예산으로 쓰는 거, 이거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보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된가 보세요. 취득세는 이름을 여기 보니까 앞에 특자하고 광자가 여기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가 도가 들어오죠. 그럼 이제 거기에 왼쪽 날개 제일 위를 보세요. 자, 왼쪽 날개 제일 위에 또 표로 만들어놨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권자는 앞에 머리 글자 따가지고 누구 그랬는가? 특광도 해결했죠. 특광도.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여기가 구가 있고 여기가 도가 있네. 그런데 발음이 구도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도구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 도구. 그다음에 재산세는 구세이면서 시군세. 그러면 구시군 그러면 좀 그러죠. 그래서 시군구세 이런 식으로 시군구 해서 몇 번만 숙달하면 금방 숙달돼요. 자, 다시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 막 암기하려고 굳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강의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이거 굳이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다음 2번 지방세는 끝. 자, 지방세는 더 이상 안 보셔도 돼.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다 익혔는가? 이제부터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연습해 보죠.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이제 과세권자예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방금 누구를 하겠는가?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틀려도 좋으니까요. 무조건 책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겠어요. 의지하지 마시고 내 나름대로 입으로 뱉어보세요. 한 번만 뱉으면 그 다음부터는 뱉어져요. 처음에 꼬맹이 말 시킬 때 제일 먼저 무슨 단어를 먼저 꼬맹이한테 자꾸 말하게 시키는가요? 엄마 그러죠. 그러면서 엄마란 발음을 하니까 발음을 좀 길게 해주죠. 엄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주죠. 그러다가 좀 말을 할 것 같으면 엄마 하다가 아빠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처음에는 못해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입에서 말이 안 나오고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지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틀려도 좋으니까 틀린 단어를 말해도 좋으니까 그냥 어떤 것이라도 말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 시군구. 끝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끝. 자, 끝났으면 이제 다시 이제 지방세 한번 보는 거예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시 봐요. 이 국세 중에서는 조심하고 주의할 사항이 뭐만 주의하라겠는가?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무리 농촌 느낌이 나도 요건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배웠지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특이사항 중에 앞에가 지방이라는 글자들이 붙는 게 있어요. 지방이라고. 지방이라고 앞에가 뭔가가 붙으면 너는 지방세다, 국세다. 나는 지방세요 하고 앞에가 지방이라고 딱 붙어요. 나는 지방세요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농어촌 이렇게 붙으면 지방세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걸 주의해 주시라는 거.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체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체크해가지고 괜히 고생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연습. 자, 다시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네요.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봐요.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 하나를 맞추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라는 단어를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수백 번 말을 듣고 수백 번 말을 해보니까 그때 가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만이 내 나름대로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지금도 풀 수 있어요.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단어는 용어만 듣고 모르겠으면 그냥 제껴버리세요. 이런 거. 보통세는 뭐냐 하면 내가 세금을 정부에게 내주면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돈을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놓고 주머니에서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럼 집에서 생활비조하고 똑같이 쓰는 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쓸 수 있는 거. 여기저기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 경비에 쓰는 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일반 경비로. 그럼 목적세는 딱 정해져 있죠. 뭐에 대해야만 쓰는 세금인가? 그건 목적. 그럼 끝. 자, 입에서 말 나왔잖아요. 그럼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목적세고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금은 보통세고. 근데 왜 시험에 안 내는가? 안 내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전부 그냥 막 갖다 쓰는 세금이에요. 목적세 하나도 없어요. 시험 문제 목적세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보통세예요. 이 말은 그냥 알아서 우리가 돈 내면 정부는 그냥 쓰고 싶을 때 막 쓰는 세금들이에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지방이나 국가에다 주면 국가는 딱 정해놓고 제가 잘 쓸게요. 그러고 정해놓고 쓸게요. 그런가 막 써버린가? 막 써버리죠. 그게 보통세예요. 그런 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목적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농어촌을 위해서만 쓰니까 특별히 딱 정해져서 정해진 데만 쓰는가요? 막 써버린가? 정해진 것만.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보통세다, 목적세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국세이면서 목적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 자, 한 페이지 넘어가네요. 이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가라는 단어는 요거는 부동산 학개론에서나 문제가 나오지 세법에서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세와 간접세 종류를 찾아라. 이런 건 세법 문제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도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럼 다시 또 국세하고 지방세를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네요. 아니 이제 그만해도 나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아니 틀리신 분 있거든요. 지금도요. 자, 다시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훨씬 편하게 공부하시잖아요. 진짜 이게 이렇게 하셔야만이 진짜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직접세와 간접세 이제 구분하네요. 자, 그럼 이제 직접세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세금이에요. 이 세금을 제가 세금을 부담해. 자, 세금을 부담해서 부담해가 내 발로 가. 내 발로 가서 내가 가서 이렇게 갖다 줘. 그러면 내가 부담해서 내가 뭐 어떻게 갖다 줬는가? 직접 갖다 줬으니까 무슨 세? 그게 직접세예요. 봐요. 영어 해석을 안 쓰고 말하는 연습하니까 직접세란 말이 다 나와버리네. 자, 그러면 다시 반대로. 자, 제가 세금을 부담했어. 자, 세금을 부담했어요. 부담했는데 내가 직접 내기가 힘드니까 옆 사람한테 줬어. 옆 사람한테 주고 나서 좀 내 대신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직접 줬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줬는가? 통해서. 그건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세금이 직접세인지 간접세인지는 스스로 머릿속에 정리가 다 되셨을 거예요. 다 됐을 거예요. 자, 취득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직접세. 등록면허세. 직접세. 재산세.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직접세. 양도소득세. 봐요. 지금 입에서 말이 안 나오신 분은 직접세, 간접세 용어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 뭔가 모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알면은 무조건 말하게 돼 있어요. 왜? 취득세는 내가 물건을 샀으니까 세금은 내가 내는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는가?
내가 낸다 생각하면 직접세. 내가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내가 내는가요? 누구를 통해서 내는가? 내가. 그럼 직접세. 종합부동산세 집에 꽂아서 나오면 내가 내는가? 옆집에다 주니까 옆집이 내는가? 내가. 그러면 직접세. 간단한 거예요. 용어를 먼저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세는 본인이 직접, 간접세는 돌려서.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볼 쓰지 마세요. 자, 간접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값에 몇 프로씩의 세금이 붙어 있는가? 10%. 무슨 세 붙어 있다? 부가가치세. 그럼 부가가치세는 물건값하고 포함해서 줘야 되는가요? 띄어서 줘야 되는가? 포함해서.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내가 직접 은행에다 갖다 냈는가요? 가게에다 줘버리고 우리는 놔버렸는가? 가게에다 줬더니 가게가 받아서 정부에게 전달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다. 그런 게 간접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그런데 간접세는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럼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신 분들은 직접세 종류, 간접세 종류를 추가라고 애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지쳐가지고 세법 하기 싫어져요. 왜? 할 것도 아닌데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는 걸 애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은 아예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자, 4번.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는 해년마다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와요. 4번에 재산의 기속에 따른 분류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올해도 시험에서 여기가 세 줄이 출제가 됐어요. 세 줄이 났는데 그중에 한 줄은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그중에 한 줄은 정답이었어요. 그럼 또 국세와 지방세 앞에 또 붙어있네. 이제 선생님 제발 그만요. 저 다 알았다니까요. 아니요. 아니 안 돼. 아직 안 돼요. 자, 다시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다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학계로는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제 인세와 물세로는요. 인세라는 것은 뭘 인세라고 하냐면 여기 인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인세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면 쓸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써버리시네요. 이걸 진짜 잘 지키시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1번 의로 가보세요. 의로 가시면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봐보세요. 중간에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1번 의에 사람 중심까지만 밑줄을 그으세요. 사람 중심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과세하는 조세 밑줄 그으세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요약을 딱 해버렸어요. 자, 여기 보내요. 다시. 자, 인세라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인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 한번 해봐죠. 제가 이제 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라면 안 돼요. 제가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분필을 오른손에 한 개, 왼손에 한 개, 그래서 두 개를 들고 있어요. 자, 한 개씩 들고 있죠. 그럼 제 손에 들고 있는 분필은 몇 개인가요? 두 개. 저 사람 아니에요? 한 개라고 보이는 사람, 저 사람 아닌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오른손 한 개, 왼손 한 개 합치니까 저는 몇 개 분필을 들고 있다? 두 개.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신 분은 다음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을 전부 뭐 해서 세금을 계산해라? 합쳐서. 그래서 합산하여 과세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가보세요. 특징의 첫 번째 줄 중간에 합산하여 과세만 밑줄 그으세요. 자, 합산과세. 거기까지만 체크하세요. 자, 다시요.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더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더해서 합산하겠으니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인세예요. 이게 인세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 단계는 약간 보류하세요. 자,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정부가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하는가요? 조금 물리려고 하는가요? 많든 적든 똑같이 물리려고 하는가요? 많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그러면 세율을 적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율 차이를 둬야 되는가 안 둬야 되는가? 둬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로,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로, 이런 걸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인세는 합치니까 많으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적으면 적은 사람에게 조금 적게 물리고, 요게 나오는 게 이제 인세하고 물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세로 내려보세요. 먼저 양가를 2번 물세로 먼저 내려오세요.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는 물건, 재산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거 찾아보죠. 자, 첫 번째 끝에 물건에 대하여 과세, 거기까지만 체크해 보세요. 물건에 대하여 과세. 물건. 그럼 물건에 대해서 과세했다. 그럼 물건. 자,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뭔가요? 이게 사람인가요? 물건인가요? 물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때는 물건 한 개씩 한 개씩 세금을 물리는가요? 다 더해서 세금 물리는가? 물건 한 개씩. 한 개씩. 물건 한 개씩.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세요. 2번. 특징에 보시면 24페이지 제일 위에 첫 번째 끝에 개별과세 밑줄 그어보세요. 물건을 중심으로 할 때는요. 물건이 중심이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물건이 중심이 됐을 때는 만약에 제가 물건이 두 개다. 그럼 두 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그게 물세예요. 물세는 따로따로 계산하고 인세는 합쳐서 계산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인세, 물세, 세금 구별하는 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기본 폼을 잡아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응용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건물을 취득했어요. 1년에 건물을 두 개를 취득하면 두 개를 더해서 취득세를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왜?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다. 물건이 중심이 됐습니다. 물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제가 부동산을 두 번을 취득했으면 집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몇 장이 있을 거다? 두 장. 각각 하나씩 계산하니까. 각각 계산하니까. 자, 등록. 어떤 물건에다 이름을 쓸 때는 그 물건 전체를 묶어서 이름을 써라. 한 개씩 한 개씩 이름을 써라. 한 개씩.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동산 두 개에다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은 몇 장이 있다? 두 장.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두 장. 재산세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색으로 입혀놨겠죠? 잠깐 보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용어 설명하네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합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주택과 토지를 합치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체를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든다? 그렇죠. 묶어서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걸 다 더해서 최종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도 용어만 잘 해석하면 돼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양도한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에 부동산을 두 개를 양도했더라도 그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계산해라. 더해서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양도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다. 그럼 1년에 부동산을 두 번을 양도했는데 각각 따로따로 양도했을 때는 다시 묶어서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게 30일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이게 용어를 스스로 잘못 잡아버리면 오답으로 내가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장을 만약에 이제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1년의 직장을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강의하고 종로 메가랜드에서 강의하고 1년에 두 군데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두 개를 더해서 몇 장으로 만들어서 신고해라.
한 장으로. 그럼 1년에 부동산을 2개를 팔았으면 2개를 더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라. 각각으로 계산해라. 더해서 2개를 더해서 몇 장으로? 한 장으로. 똑같아요. 양도를 하든 직장을 여러 개를 다니든 모두 똑같은 거예요. 그럼 1년에 제가 2군데 직장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2군데에서 받았으면 더해서 퇴직소득을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무조건 소득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더해서 1년치를 더해서 생각만 딱 잡으시면 돼요. 소득세는 인세 사람이 중심이니까 더해서 1년치를 무조건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해서 각각 신고했더라면 이건 다시 합산해서 신고 안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1년에 직장을 2군데를 다니고 연말정산을 할 때는 2개를 따로따로 계산해라. 더해서 연말정산해라. 더해서. 소득세 틀은 무조건 합산해서 더해서예요. 합산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어떤 것은 인세가 되고 어떤 건 물세가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재산세는. 재산세는 인세도 되는 게 있고 물세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중에서 그중에 토지만 인세예요. 자, 토지. 자, 재산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다. 봐요. 그렇게 많이 해도 이제 그만 좀 해봐요. 그런데 했는데 봤더니 또 모르잖아요.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그럼 제가 강남에 땅을 5개를 가지고 있으며 강남에 있는 땅을 더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라. 5개로 따로따로 나눠서 고지서가 나와라. 한 장으로. 합쳐서 인세니까. 그 지역별로 한 장으로. 만약에 강남에 땅이 5개가 있고 종로에 땅이 2개가 있으며 강남하고 종로는 더해서 나온다. 구분해서 나온다. 구분해서. 강남구청장하고 종로구청장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특광도다. 시군구다. 시군구. 그래서 강남구하고 종로구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구별로 묶어서 한 장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고 특광도 시군구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애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우는 게 아니라 암기했던 걸 여기다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그다음에 물세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물세인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산세 중에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라는 게 있고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강남에 제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2개를 강남구청장이 더해서 재산세를 계산하겠는가? 따로 계산하겠는가? 따로. 왜 따로따로다? 물세니까. 물세고 개별과세니까. 그게 2번 20, 32의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네요.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 1시간을 강했는데 32의 시험에 3문제를 시험에 맞출 수 있었네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아니 책을 다 배운다고 푸는 게 아니라 총론만 가지고도 10개를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을 어떻게 냈냐면 이번 시험에서 한 사람이 과세 동일 지역에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자,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택에 2개의 주택을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틀렸네요. 주택인 경우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봐요. 오늘 첫날 딱 하니까 저거 재산세 가서 배울 건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총칙을 배우면서 그걸 문제까지 연결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산세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표를 가보세요. 자, 표. 오른쪽 표 만들어진 게 있죠. 제일 하단에 보시면 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23페이지요. 오른쪽 날개 보시면 인세, 물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재산세만 여기하고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재산세 여기만 이렇게 네모로 묶으세요. 이렇게. 네모로 묶으시고 그다음에 인세는 토지만 하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써보세요. 토지만. 그 속에 토지만.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물세에다는 토지 이외 해가지고 거기다 건축물 주택 2개를 쓰세요. 건축물 주택.
건축물, 주택.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표만 만들어 놓고 못 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읽은 연습해 볼게요. 자, 재산세에서 건물이나 주택은 재산세에서 건물이나 주택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더해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따로따로 계산해라. 그러면 주택인 경우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주택별로 계산해라. 됐죠? 그게 이제 인세하고 물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됐고 또 여기서 한 줄이 출제됐고 여기서 한 줄이 출제됐고 그래요. 인세, 물세는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엄청 세법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인세, 물세가 세금을 어떻게 걷는가를 결정하거든요. 세법에서. 그래서 이쪽은 세법을 공부하신 분이 인세, 물세를 공부 안 했다. 그러면 전체 흐름을 못 잡는 거예요. 흐름을 잡으려면 인세, 물세를 꼭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로 가보죠.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또 국세, 지방세가 또 나왔네. 봐요. 앞에서 멈칫하니까 계속 안 빼고 계속 또 시키는 거예요. 다시.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여줘. 이해를 못한 게 있었으니까. 자,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과세권자가 누구였다. 특광도. 아직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아직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면 아직도 부모가 속이 좀 탈 거예요. 그렇죠. 계속 시켜야 되니까. 목 셀 때까지 계속 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그래서 재산세는 만약에 강남구하고 종로구가 서로 다르면 강남에 땅이 있고 종로에 땅이 있으면 그 종로하고 강남시를 합쳐서 한 장이다. 따로 지역별로 한 장이다. 지역별로 한 장이다. 각 구청이 다르니까. 구청별로 나오니까. 구청별로. 그래서 강남에 5개 필지가 있으면 강남에 5개는 묶어서 한 장으로. 강남 하나, 종로 하나면 강남은 강남대로 한 장, 종로는 종로대로 한 장. 자기 지역별로 묶어서 한 장씩.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까지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과세 표준으로 가네요. 자, 5번에 과세 표준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치. 세금 계산할 때 첫 번째 줄 중간에 세액 산출의 기초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세액 산출의 기초. 기초란 말은 뭐냐면 처음이란 이야기예요. 이 말 뜻이에요. 그 말은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모 박스를 봐보세요. 세금 액수를 계산할 때 제일 앞에다가 뭘 먼저 세워놨는가?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세우고 뒤에다 뭘 곱하니까? 세율을 곱하니까 세금이 나오겠습니다. 이 세금 계산하는 것은 시험 볼 때는 안 나와요. 시험 볼 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실무에 딱 가자마자 내가요 요거 요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나 돼요? 중개사님 계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저는요 수업 시간에요 계산하는 거 안 배워서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계산 못 해요. 다른 사무실로 가세요. 그래서 옆 사무실에 갔더니 연습해서 이미 계산할 줄 알아버리네. 그럼 거기다가 수수료 주고 가버리네. 우리 사무실에 왔다가 옆 사무실로 다 보내주고 있네요. 이거는 시험 볼 때는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시험 끝나자마자 계산하는 연습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과세 표준은 종가, 종량, 가액으로 되는 세금이 있고 수량으로 되는 세금이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걸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종량세.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말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제가 교재 책을 하나 사볼게요. 제가 책을 오늘 이제 학원 상담실에서 책을 한 권, 세법책 한 권 주세요. 세법책 한 권에 몇 프로예요? 세법책 한 권에 몇 프로예요? 그러면 한 권에 몇 프로예요? 그러면 말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안 통해요. 그게 슈퍼에 가서 아저씨 무 한 개 몇 프로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 한 개 몇 프로예요? 그러면 날씨가 오늘이 좀 구지네. 이상한 사람이 오늘 우리 가게 왔네. 이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개 얼마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수량으로 표시가 될 때는 반드시 물어볼 때는 뒤에가 금액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이 수량에는 얼마가 세율이에요? 이 가격에는 몇 프로가 세율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격에는 몇 프로예요? 이 한 개에는 얼마씩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한 개에 얼마예요? 이래야 돼요. 그게 밑에 편의가 났네요. 가격이면 앞에가 체크할 필요 없어요. 가격이면 뒤에는 퍼센트, 수량이면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래요. 다 알잖아요. 우리 집에서 고드리 많이 쳐봤잖아요. 안 쳐봤는가요? 안 해봤어요. 고드리 못 한가요? 고드리 칠 때 점당 몇 프로씩인가요? 점당 얼마씩인가요? 봐요. 다 알네요. 점당 얼마씩. 수량이니까 수량은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당 얼마. 점당 몇 프로. 그러면 그건 상황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당 몇 프로가 아니라 점당 얼마. 수량이니까. 수량에는 얼마. 가격에는 퍼센트.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시험에 나올 줄 알고 막 외울 건데 절대 안 나와요. 이런 건. 그런 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들은 전부 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낼 수도 없어요. 근데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등록 면허세 하나만 수량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등록 면허세 또 종량세 쪽에 거기에 동그라미 있는 거 그 칸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여기하고 똑같이 여기 칸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칸만. 다 됐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수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수량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한 단계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3월 달부터 공부해야 될 것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종량세는 1건당 6,000원입니다. 한 건이니까 앞에가 수량이니까 뒤에는 금액입니다. 이게 종량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종량세로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말소할 때 이렇게 하네요. 말소 한 건당. 말소 1건당. 그러면 1건 그랬으니까 건에 얼마? 6,000원. 32의 기출문제이나요? 이게 31의 기출문제가 요거네요. 말소 한 번 할 때마다 건에 얼마다? 6,000원이다. 왜 건에 6,000원인가는 내일 등기법을 들어보면 알아요. 왜? 등기부를 작성할 때 먼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장을 쓰는데 종이 한 장당 2,000원씩 받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세상에 비싼 종이를 쓰시네요. 예전에는 종이 한 장에 1,000원씩이었어요. 그래서 3,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종이값이 인상이 돼서 세금을 100% 인상해서 6,000원으로 바꾼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일시에 100%를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장당 1건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물리라는 이야기인가? 6,000원. 그게 종이값, 인쇄값이 6,000원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만큼은 최소한 내놓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이제 독립성에 따른 분류네요. 1번 독립세. 시험에도 안 나오네요. 독립세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게 독립세예요. 그리고 뭐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부가세. 이제 부가세로 가보죠. 부가세라는 것은 이 부가세라는 거 뭐냐면 본래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이 세금이 나오면 요 세금에 거기에다 또 퍼센트를 곱해서 여기에 얼마를 또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을 부가세라고 그래요. 그럼 잘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벌어왔어요. 근데 자녀는 아무것도 않고 집에서 놀면서부터 집에서 부모님에 살면서 부모님에서 번 돈 중에 일부를 뜯어가는 거. 이게 부가세예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하면 독립세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네 하고 하시는 분 지금 속으로 지금 저 말이 좀 나를 듣고 한 소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진짜 있어요. 예? 아니 뭘 하나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래요. 할 게 없어요. 그래. 아니 할 게 왜 없냐고 진짜 널려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서도 안 된다. 저기서도 안 된다.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하는데 뭘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가세라는 게
그 세금 중에 또 세금을 걷어가는 걸 부가세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나오면 자, 어떤 게 따라 붙어 있는가? 눈으로 먼저 보세요. 자, 취득세가 나오면 눈으로 보는 게 기억에 뭐라고 써놨는가?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여기가 나도 좀 주세요 그러네요. 취득세란 세금을 내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너 내는 거에 몇 프로를 농특세로 내주세요 이러네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보니까 또 니은번에 뭐라고 써놨는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또 내놓으라네요. 취득세를 내니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를 내놓으라네요. 또 이제 등록면허세를 내니까 다시 지방교육세가 또 내놓으라네요. 아니 무슨 지방교육세를 뭐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요 그래요. 그랬더니 재산세를 내니까 나도 줘 그러네. 또 지방교육세가 또 붙네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니까 농어촌 특별세를 내주세요 그러네요. 이렇게 문제가 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이제 뭘 체크하시냐면 요 세금들 여기다 밑줄만 이렇게 그으세요. 지금은 밑줄만 그으세요. 자,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자, 밑줄만 그으셨죠? 자, 밑줄 다 그었죠?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취득세는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가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가 흔들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흔들리신 분을 위해서 그걸 해결해 드리네요.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라는 지방세 붙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네요. 부모님이 자녀 집에서 살고 계시면 그 부모는 자녀가 돼버린가요? 그래도 부모가 되는가요? 그래도 부모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고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지방세로 바뀌는가요? 나는 그대로 국세인가요? 그래서 앞에서 조심하라겠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주의할 것.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취득세라는 지방세 따라간다고 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지방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오로지 무슨 세다? 국세다. 아니요. 어떻게 지방세하고 국세를 묶어서 세금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내면 은행이 다 알아서 구별해줘요. 우리는 내기만 하시면 돼요. 의문 갖지 마세요. 자꾸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국세가 지방세 속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자녀 집에서 산대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자녀는 부모 집에 살지만 그럼 부모는 자녀 집에 못 간가요? 그래요. 갈 수 있잖아요. 지방세 쪽에 갈 수도 있고 국세 쪽에 갈 수도 있고요. 국세에다 붙을 수도 있고 지방세에 붙을 수도 있고 가져가는 사람 마음이에요. 정부가 가져갈 때 이렇게 붙여서 가져가니까 그냥 우리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니 여기가 지방세니까 여기 국세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 안 돼요? 다 돼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만 내보세요. 그럼 은행이 알아서 이거는 국가로 넣어주고 이거는 지방으로 넣어주고 은행이 알아서 코드를 구분해서 내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려. 그런 데다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익혔으니까 한번 또 연습. 이제 또 스스로 말하는 연습해야죠. 자, 취득세는 뭐가 따라 붙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그럼 끝나버렸네. 자, 여기까지 탁 했어요. 여기까지 하니까 2절이 끝났네요. 2절이 끝났다는 소리는 또 1시간이 끝났어요. 그 소리예요. 이제 잠시 10분을 더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용어 정리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